안녕하세요, 테라피 마스터 이기성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보행능력 저하, 낙상 증가, 혈액순환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 주부 김모씨.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터질 듯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하체에 정체되었던 것이죠. 하지부종은 단순히 다리가 붓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 저림, 피부 면색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정맥류, 혈전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농구와 축구 같은 운동을 즐겨하던 건강한 이모씨. 갑작스런 방향 전환을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평소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을 소홀히 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종아리 운동을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와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종아리 근육 운동은 방법도 어렵지 않고 간단하지만 평소에 정말로 소홀히 하게 되는 근육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평소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자주 뭉치며 종아리 운동을 하면 아프거나 효과가 없던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종아리 알통이라고 불리는 비복근 모양이 도드라지면 다리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선입견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평소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도 소홀하게 되는 부위가 바로 종아리 근육인데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근육이고 미용적인 문제로 관심이 적다는 이유로 중요하다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스쿼트, 런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운동들은 허벅지 앞뒤와 엉덩이 근육은 발달시킬 수 있지만 무릎 아래 근육인 종아리 근육은 스쿼트나 런지로 발달시키기 어렵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별도의 운동을 통해서만 강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부상을 초래하거나 종아리 근육을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지만 다음의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종아리 근육도 톡 튀어나오는 보기 싫은 모양이 되지 않겠고요. 첫 번째,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 없이 바로 종아리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부상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아킬레스건이나 발목 주변 근육은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 가벼운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폼롤러 마사지 방법은 발목 부위에 가자미근과 종아리 위쪽에 있는 비복근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마사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이 단단하고 종아리 근육이 큰 분이라면 평평한 폼롤러보다는 돌기 폼롤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에서 60초 정도 마사지를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폼롤러를 깔고 앉아서 5에서 10초, 길면 15초, 물론 30초 정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아마 5초만 하셔도 아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조금씩 늘려가면서 뭉치거나 단단해진 근육이 천천히 이완되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스트레칭은 벽에 손을 대고 한 다리씩 가자미근과 비복근을 늘려주는데요. 뒤꿈치를 바닥에 완전히 대고 무릎을 편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면 비복근이 스트레칭 되고요.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가자미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각각 10에서 3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면서 2, 3세트 해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발 뒤꿈치를 들 때 몸이 흔들리거나 무릎이 과도하게 부러지는 등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제대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때 발목이나 무릎이 아프다면 지금 현재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자, 올바른 자세는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서 시선을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벽이나 의자를 잡고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자세는 허리를 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올릴 건데 동작은 가급적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발가락과 발바닥 앞쪽에 체중이 골고루 지탱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신경 쓰면서 종아리 근육이 천천히 수축하는 걸 느끼면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시고요.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점의 위치에서 1에서 3초 동안 멈추어주고 종아리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이때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내려주고요. 바닥에 발 뒤꿈치가 완전히 닿기 직전까지도 천천히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아리 근육은 한 가지 운동만 반복하는 건 특정 근육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종아리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면 앉아서 하는 발 뒤꿈치 들기, 한 발로 하는 발 뒤꿈치 들기,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하는 발 뒤꿈치 들기 등 다양한 운동으로 병행하여 종아리 근육 전체를 균형 있게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서 하는 발 뒤꿈치 들기와 앉아서 하는 발 뒤꿈치 들기에 동작의 차이도 있지만 근육의 쓰임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발 뒤꿈치 같은 경우는 가자미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데 반해 서서 하는 발 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 전체,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대표하는 비복근이 너무 도드라지게 튀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하는 가자미근 운동을 해주시거나 다리를 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뒤꿈치를 드는 가자미근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동작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발 뒤꿈치 들기를 하는 경우 허벅지, 엉덩이, 내전근과 종아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운동 효과는 높게 볼 수 있고요. 균형을 잡아야 하는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 발달뿐만 아니라 근신경을 활성화시켜 기능적인 능력까지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의사항만 조심해서 꾸준히 운동하시면 튼튼한 종아리 근육을 유지하며 혈액순환과 부종 예방, 낙상 방지와 같은 기능적인 능력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종아리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운동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